기석은 이번엔 유정을 탈의실에 줬고 긴 나무 의자에 뒤 돌려 엎드리게 했다. 차가운 나무의 단단한 감촉이 유정의 뜨겁게 달아오른 몸에 닿자 그녀는 야릇한 전율과 함께 짧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몸이 지배적인 자세로 고정되자 기석은 망설임 없이 그녀의 가느다란 목 뒤부터 탐닉을 시작했다. 그의 입술은 목덜미의 부드러운 살결을 느릿하게 훑었다. 뜨거운 숨결이 닿을 때마다 유정의 피부는 섬세하게 소름 돋았고 기석의 혀끝은 머리카락의 경계선을 따라 집요하게 움직이며 그녀의 모든 감각을 아래로 집중시켰다. 이 뒤돌아선 자세는 그들의 탐닉을 더욱 노골적이고 지배적인 단계로 끌어올렸다. 등골과 옆구리에 깊은 숨을 내뿜으며 기석은 유정의 온몸에 자신의 뜨거운 존재를 각인시켰다. 그의 입술은 목 뒤에서 멈추지 않고 등골의 선을 따라 서서히 아주 뜨겁게 하강했다. 척추 마디마디에 닿는 그의 젖은 숨결은 유정의 온 신경을 마비시키는 듯한 강렬한 자극을 주었다. 그녀의 등골은 그의 숨이 닿을 때마다 야릇한 떨림과 함께 솟아올랐다. 옆구리로 흩어지는 그의 숨은 갈비뼈 사이의 여린 살을 간지럽히며 감당할 수 없는 전율을 일으켰다. 이 노골적인 탐닉은 유정의 의지를 무너뜨렸고 그녀는 차가운 나무 의자에 엎드린 채 가장 깊고 절박한 신음으로만 답할 수 있었다. 기석은 이번엔 유정을 탈의실에 줬고 긴 나무 의자에 뒤 돌려 엎드리게 했다. 차가운 나무의 단단한 감촉이 유정의 뜨겁게 달아오른 몸에 닿자 그녀는 야릇한 전율과 함께 짧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몸이 지배적인 자세로 고정되자 기석은 망설임 없이 그녀의 가느다란 목 뒤부터 탐닉을 시작했다. 그의 입술은 목덜미의 부드러운 살결을 느릿하게 훑었다. 뜨거운 숨결이 닿을 때마다 유정의 피부는 섬세하게 소름 돋았고 기석의 혀끝은 머리카락의 경계선을 따라 집요하게 움직이며 그녀의 모든 감각을 아래로 집중시켰다. 이 뒤돌아선 자세는 그들의 탐닉을 더욱 노골적이고 지배적인 단계로 끌어올렸다. 등골과 옆구리에 깊은 숨을 내뿜으며 기석은 유정의 온몸에 자신의 뜨거운 존재를 각인시켰다. 그의 입술은 목 뒤에서 멈추지 않고 등골의 선을 따라 서서히 아주 뜨겁게 하강했다. 척추 마디마디에 닿는 그의 젖은 숨결은 유정의 온 신경을 마비시키는 듯한 강렬한 자극을 주었다. 그녀의 등골은 그의 숨이 닿을 때마다 야릇한 떨림과 함께 솟아올랐다. 옆구리로 흩어지는 그의 숨은 갈비뼈 사이의 여린 살을 간지럽히며 감당할 수 없는 전율을 일으켰다. 이 노골적인 탐닉은 유정의 의지를 무너뜨렸고 그녀는 차가운 나무 의자에 엎드린 채 가장 깊고 절박한 신음으로만 답할 수 있었다. 기석은 이번엔 유정을 탈의실에 줬고 긴 나무 의자에 뒤 돌려 엎드리게 했다. 차가운 나무의 단단한 감촉이 유정의 뜨겁게 달아오른 몸에 닿자 그녀는 야릇한 전율과 함께 짧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몸이 지배적인 자세로 고정되자 기석은 망설임 없이 그녀의 가느다란 목 뒤부터 탐닉을 시작했다. 그의 입술은 목덜미의 부드러운 살결을 느릿하게 훑었다. 뜨거운 숨결이 닿을 때마다 유정의 피부는 섬세하게 소름 돋았고 기석의 혀끝은 머리카락의 경계선을 따라 집요하게 움직이며 그녀의 모든 감각을 아래로 집중시켰다. 이 뒤돌아선 자세는 그들의 탐닉을 더욱 노골적이고 지배적인 단계로 끌어올렸다. 등골과 옆구리에 깊은 숨을 내뿜으며
기석은 유정의 온몸에 자신의 뜨거운 존재를 각인시켰다. 그의 입술은 목 뒤에서 멈추지 않고 등골의 선을 따라 서서히 아주 뜨겁게 하강했다. 척추 마디마디에 닿는 그의 젖은 숨결은 유정의 온 신경을 마비시키는 듯한 강렬한 자극을 주었다. 그녀의 등골은 그의 숨이 닿을 때마다 야릇한 떨림과 함께 솟아올랐다. 옆구리로 흩어지는 그의 숨은 갈비뼈 사이의 여린 살을 간지럽히며 감당할 수 없는 전율을 일으켰다. 이 노골적인 탐닉은 유정의 의지를 무너뜨렸고 그녀는 차가운 나무 의자에 엎드린 채 가장 깊고 절박한 신음으로만 답할 수 있었다. 본격적으로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무료로 채널을 응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무료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더 프라임 골프 연습장. 한기석은 중견기업 대진산업의 대표이사였다. 30의 회사를 물려받아 20년간 덩치를 키웠고 쉰을 넘긴 나이에도 단단한 잔근육이 잡힌 몸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 몸속을 움직이는 엔진, 즉 삶의 동력은 이미 수년 전부터 공회전 중이었다. 회색빛으로 물든 그의 일상은 정확히 재단된 슈트와 같았다. 흠잡을 데 없지만 숨막힐 정도로 꽉 조이는 아내와의 관계는 10수년 전부터 의례적인 존중이라는 고가의 포장지로 감싸져 있었다. 뜨거움도 싸늘함도 없었다. 그저 기능적인 평화만 존재했다. 사업의 성공은 더 이상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지 않았다. 성취감은 습관이 되었고 공허함은 그의 내면을 갉아먹는 유일한 감정이었다. 그 공허함을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 기석은 퇴근길 도시 외곽의 더 프라임 골프 연습장으로 습관처럼 차를 돌렸다. 집으로 가는 잘 닦인 길 대신 희미하게 빛 포장된 그러나 묘하게 끌리는 지름길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습한 여름밤이었다. 아스팔트의 열기는 밤 9시가 넘도록 식지 않은 채 습한 공기와 뒤섞여 끈적한 밀도로 기석의 피부에 달라붙었다. 주차를 하고 드라이빙 레인지로 들어서자 잘 다듬어진 인조 잔디의 푸른 냄새와 뜨거운 땀 냄새 그리고 묵직하고도 새 것 같은 가죽 냄새가 코를 찔렀다. 텁텁한 도시의 먼지가 씻겨나가는 기분이었다. 어서 오십시오, 한기석 회원님. 낯선 목소리였다. 여자의 목소리. 부드러웠으나 나긋나긋한 교태는 없었고 오히려 단단한 울림이 있었다. 기석은 무심하게 고개를 들었다. 30 후반이나 4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정갈하게 서 있었다. 네임 태그에는 유정이라고 검은색 글씨가 단정하게 박혀 있었다. 그는 주로 건장한 남자 코치에게 레슨을 받아왔다. 여성 코치는 젊거나 혹은 나이가 지긋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유정은 그 중간 어디쯤에 위치한 낯선 존재였다. 그는 그녀의 등장을 알바 캐디 도우미 정도로 치부하려 했지만 그녀의 태도는 그가 흔히 보아왔던 서비스와는 달랐다. 유정은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으나 묘하게 쓸쓸함이 서린 눈빛이 기석의 시야를 붙잡았다. 흰색 캐디 폴로 셔츠와 무릎 아래로 살짝 내려오는 검은색 스커트가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그녀의 몸선을 군더더기 없이 강조했다. 땀에 살짝 젖은 짙은 갈색 머리카락이 목덜미에 몇 가닥 달라붙어 있었고
그 목덜미의 선이 기석의 시선을 잡아챘다. 오늘은 제가 잠시 봐드릴게요. 김 코치님께서 중요한 미팅이 있으셔서요. 유정은 망설임 없이 연습장 안 기석의 타석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움직임은 효율적이고 정확했다. 공을 세팅하고 채를 건넬 때의 동작 하나하나에 마치 춤을 추는 듯 정확한 리듬감이 있었다. 기석은 그녀의 등을 보며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평소와는 다른 육체적인 긴장감이었다. 기석은 클럽을 잡고 스윙을 시작했다. 50대의 스윙은 세월의 훈련으로 숙련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경직되어 있었다. 성공한 남자의 삶처럼 부드러운 흐름 대신 목표를 향한 강박적인 힘만 남아있는 스윙이었다.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가셨어요. 스윙의 끝이 뻑뻑해요. 유정이 옆으로 성큼 다가와 말했다. 그녀에게서는 땀과 희미한 비누 향이 섞인 미묘하게 달콤한 냄새가 났다. 아주 가까운 거리. 기석의 심장이 무언가에 짓눌린 듯 쿵 소리를 냈다. 제가 이쪽으로 와서 채를 잡는 손의 힘을 조금 빼볼게요. 그녀가 등 뒤로 바싹 다가섰다. 기석은 그녀의 가슴팍이 자신의 단단한 등 근육에 닿는 감각을 느꼈다. 그 순간 그의 몸속에 공회전 중인 엔진에 불이 붙었다. 멈춰있던 회로에 수천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듯했다. 숨이 턱 막혔다. 공허함 대신 수년간 잊고 지냈던 날 것 그대로의 욕망이 그의 척추를 타고 뜨겁게 솟구쳤다. 유정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혹은 아주 능숙한 듯 기석의 오른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이렇게요, 부드럽게. 하지만 놓치지 않게 단단하게. 그녀의 손은 생각보다 섬세하면서도 힘이 있었다. 기석의 손등을 감싼 유정의 손가락 마디가 뜨거운 그의 피부에 그대로 밀착되었다. 연습장 내의 소음, 공이 맞는 둔탁한 딱, 소리,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모두 사라졌다. 순식간에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기석의 귓속에서 울렸다. 그는 지금 아내의 남편도 대표이사도 아니었다. 그저 뜨거운 욕망에 사로잡힌 50살의 남자일 뿐이었다. 연습장의 강렬한 조명 아래 땀에 젖은 두 사람의 손이 겹쳐진 채였다. 이것은 단순한 골프 레슨이 아니었다. 금지된 시작이었다. 이 순간 이후 한기석의 모든 퇴근길은 더 프라임 골프 연습장으로 향했다. 매일 밤 유정과의 1시간 레슨은 그의 뻑뻑한 삶의 유일한 생기가 되었다. 그녀의 쓸쓸한 눈빛과 뜨거운 손길은 그가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의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이 자신의 손등에 닿는 순간 기석의 머릿속에서 모든 이성적인 경고음이 꺼졌다. 연습장의 시끌벅적한 소리, 타격음, 잔디 냄새, 모든 것이 멀리 밀려났다. 오직 유정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감각만이 현실이었다. 유정은 그의 손을 놓고 두 걸음 뒤로 물러났다. 다시 한번 스윙해 보세요. 리듬을 잃지 마시고.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기석은 그 목소리 아래 숨겨진 미묘한 떨림을 감지했다. 기석은 억지로 공을 몇 개 더 쳤다. 공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다.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은 오직 유정의 체온으로 가득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유정이 짧게 말했다. 제가 샤워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VIP 회원님이시니. 그녀는 앞장섰다. 복도 모퉁이를 돌자
연습장의 메인 구역과는 완전히 분리된 듯한 낡고 좁은 복도가 나타났다. 캐디 도우미들과 레슨 코치들이 사용하는 듯한 후미진 탈의실이었다. 기석은 의아했다. 여긴 VIP룸이 아닌데요? 기석이 나지막이 물었다. 유정이 뒤를 돌아봤다. 복도의 희미한 비상등 불빛이 그녀의 옆 얼굴을 비췄다. 밝게 웃던 이전의 표정은 사라지고 차가우면서도 단호한 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기석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VIP는 따로 계시죠? 하지만 지금의 한 대표님께는 여기가 맞을 것 같아요. 그녀는 문을 열고 먼저 들어섰다. 퀴퀴한 락커 냄새와 땀에 젖은 수건 냄새가 섞인 공기가 기석의 얼굴을 때렸다. 유정은 젖은 수건을 걸어둔 후 망설임 없이 복도와 연결된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걸었다. 딸깍 소리가 좁은 공간에 날카롭게 울렸다. 그리고 그녀는 기석을 향해 돌아섰다. 더 이상 미소는 없었다. 그저 단단하고 본능적인 눈빛만이 기석을 향했다. 왜 이럽니까, 유정씨? 기석의 목소리가 젖어들었다. 제가 이래야 대표님께 진짜 레슨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까 스윙에서 힘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았거든요. 유정은 한 걸음 한 걸음 기석에게 다가왔다. 그 간결한 움직임 하나가 기석의 심장을 사정없이 때렸다. 기석은 락커의 등을 기댄 채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이성은 이미 백기를 들었고 오직 순간의 감각만이 그를 지배했다. 유정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의 셔츠에 손을 뻗어 단추 하나를 풀었다. 짧고 거친 숨소리가 좁은 공간을 채웠다. 탈의실의 조명이 갑자기 꺼졌다. 완벽한 어둠이었다. 이건 비상등이에요. 이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죠. 어둠 속에서 유정의 목소리가 훨씬 낮고 거칠게 들렸다. 어둠은 두려움보다 해방감을 주었다. 기석은 더 이상 체면이나 지위를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그는 유정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힘이 너무 강해서 유정에 가는 허리가 으스러질 것 같았다. 두 사람의 몸이 부딪히자마자 뜨거운 여름밤의 습기와 땀, 그리고 억눌렸던 욕망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유정은 그의 머리카락을 잡고 자신에게 더 깊숙이 끌어당겼다. 그녀의 몸은 단단했고 그 단단함이 기석의 텅 빈 내면에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락커에 기대어 서 있는 자세는 불안정했지만 그 불안정함이 오히려 긴박한 몰입감을 극대화했다. 온도와 촉감만이 중요했다. 땀에 젖은 서로의 피부, 숨막히는 숨결, 옷가지가 찢어질 듯 마찰하는 소리. 유정은 기석의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던졌다. 넥타이는 묵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 소리가 이성이 완전히 소멸했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기석은 유정의 셔츠를 끌어올렸다. 땀에 젖은 옷이 피부에서 떨어져 나가는 마찰음이 귀에 생생했다.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것은 두 사람의 숨소리뿐이었다. 거칠고 빠르며 통제 불가능했다. 숨 쉬세요. 유정이 속삭였다. 락커룸의 차가운 금속 표면과 대비되는 두 사람의 뜨거운 피부가 밀착되었다. 기석은 자신의 온몸에 퍼지는 위험한 중독의 감각을 느꼈다. 유정은 그에게 후회할 틈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기석의 감각을 자극하며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하게 그를 자신의 탐닉 속으로 끌어당겼다.
그녀의 손은 기석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망설임 없이 더듬었고 그녀의 숨결을 끊임없이 빨아들이며 격렬한 다음 단계를 서서히 준비했다. 그들의 키스는 집요하게 얽혔다. 그 느리고 끈적한 움직임 속에서 그의 손은 유정의 허리를 강하게 움켜쥐고 자신에게 틈없이 밀착시켰다. 기석은 이번엔 유정을 탈의실에 줬고 긴 나무 의자에 뒤 돌려 엎드리게 했다. 차가운 나무의 단단한 감촉이 유정의 뜨겁게 달아오른 몸에 닿자 그녀는 야릇한 전율과 함께 짧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몸이 지배적인 자세로 고정되자 기석은 망설임 없이 그녀의 가느다란 목 뒤부터 탐닉을 시작했다. 그의 입술은 목덜미의 부드러운 살결을 느릿하게 훑었다. 뜨거운 숨결이 닿을 때마다 유정의 피부는 섬세하게 소름 돋았고 기석의 혀끝은 머리카락의 경계선을 따라 집요하게 움직이며 그녀의 모든 감각을 아래로 집중시켰다. 이 뒤돌아선 자세는 그들의 탐닉을 더욱 노골적이고 지배적인 단계로 끌어올렸다. 등골과 옆구리에 깊은 숨을 내뿜으며 기석은 유정의 온몸에 자신의 뜨거운 존재를 각인시켰다. 그의 입술은 목 뒤에서 멈추지 않고 등골의 선을 따라 서서히 아주 뜨겁게 하강했다. 척추 마디마디에 닿는 그의 젖은 숨결은 유정의 온 신경을 마비시키는 듯한 강렬한 자극을 주었다. 그녀의 등골은 그의 숨이 닿을 때마다 야릇한 떨림과 함께 솟아올랐다. 옆구리로 흩어지는 그의 숨은 갈비뼈 사이의 여린 살을 간지럽히며 감당할 수 없는 전율을 일으켰다. 이 노골적인 탐닉은 유정의 의지를 무너뜨렸고 그녀는 차가운 나무 의자에 엎드린 채 가장 깊고 절박한 신음으로만 답할 수 있었다. 계속해서 골반뼈 부분에서 멈춰선 그의 입술과 혀는 끝없는 공격을 퍼부었다. 유정의 허리 아래는 이미 감각의 폭발 지점이었다. 기석은 골반뼈의 단단한 굴곡을 집요하게 갖고 빨아들이며 그녀의 몸을 긴장과 이완의 극한으로 몰아넣었다. 그의 입술은 가장 뜨겁고 끈적하게 그녀의 피부에 달라붙어 노골적인 흔적을 남겼다. 그리고 엉덩이 사이의 깊은 골을 향해 그의 혀는 주저없이 노골적으로 파고들었다. 그 섬세하면서도 저돌적인 탐색은 유정의 온몸에 전류를 흘려보냈고 그녀는 신음을 쏟아냈다. 기석은 만족할 줄 몰랐다. 그가 느끼는 위험한 중독은 이미 탐닉의 다음 단계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유정을 돌려 자신과 마주보게 했다. 그녀의 몸은 방금 전의 노골적인 탐닉으로 인해 열기로 가득 차 있었고 눈빛은 애절한 갈망을 담고 있었다. 기석은 그 애원하는 눈빛을 지배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숙여 양쪽 사타구니에 번갈아가며 뜨거운 입김을 불어넣었다. 느릿하고 집요하게 닿는 그의 숨결은 가장 민감하고 노골적인 부분에 닿아 유정의 온몸에 탁살이 돋게 만들었다. 그는 탐닉을 서두르지 않았다. 그저 뜨거운 입김만을 사용하여 그녀의 갈망을 극대화하고 유정은 숨이 막힐 듯한 기대감으로 그의 느린 지배에 힘을 잃었다. 기석은 유정의 다리를 벌리고 깊은 숲을 하나씩 헤쳐나갔다. 그의 손은 허벅지에 부드럽고 연한 안쪽 살에 닿아 소유하듯 강하게 감싸 쥐었다. 그가 다리를 벌리는 움직임은 강제적이면서도 그녀의 깊은 갈망에 대한 응답이었다. 그의 시선은 이제 어떤 방해도 없이 그녀의 가장 은밀한 곳에 닿았다. 기석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숙여 입술과 혀로 그 깊은 숲의 입구를 하나씩 노골적으로 헤쳐나갔다.
그의 뜨거운 숨과 입맞춤이 닿을 때마다 유정의 온몸은 전율했고 그녀는 의자 끝을 쥐어뜯을 듯 움켜쥐었다. 그 은밀한 곳에 가장 연약하고 흥분된 곳을 향해 기석의 집요한 혀는 정확하고 노골적으로 파고들었다. 그의 탐닉은 가장 직접적인 공격이었다. 혀끝이 닿는 순간 유정의 몸은 전류에 감전된 듯 크게 솟아올랐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그 작고 흥분된 지점에 맹렬하게 집중되었다. 기석은 그녀의 격렬한 반응을 느끼며 더욱 탐욕스럽게 움직였다. 그의 입술은 뜨겁고 끈적하게 그녀의 그곳을 감쌌고 혀는 빠르고 집요하게 유정의 호흡을 앗아갔다. 유정은 그를 일상의 한기석이 아닌 본능에 충실한 남자로 이끌었다. 첫 단계는 거칠고 폭력적일 만큼 강렬했다. 숨을 고른 두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다. 락커에 기대어 서 있는 기석의 귀 옆으로 유정의 숨소리가 규칙적인 리듬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이게 레슨이었습니까? 기석이 물었다. 유정은 기석의 뺨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손은 이제 완전히 젖어 있었다. 아니요. 준비 운동이었어요. 본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대표님. 탈의실에서의 충돌은 기석의 모든 경계를 무너뜨렸다. 그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강력한 열기에 휩싸였다. 그날 밤 기석은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연습장을 나서는 유정을 따라갔다. 그의 차는 그녀의 차 뒤를 그림자처럼 쫓았고 유정은 잠시 백미러를 보더니 멈추지 않고 운전했다. 일말의 거절도 주저함도 없었다. 이미 두 사람 사이의 본능적인 계약은 성립된 후였다. 유정의 자취방은 도시 외곽의 낡은 빌라 3층에 있었다. 반지하 같은 퀴퀴함 대신 좁지만 정갈하게 정리된 공간이었다. 창밖에서는 장마철의 거센 빗소리가 요란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습기와 흙냄새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왔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유정은 기석에게 등을 돌렸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뜨거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후회하세요? 유정이 짧게 물었다. 목소리는 낮았고 빗소리에 묻힐 듯 위태로웠다. 기석은 대답 대신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돌려세웠다. 탈의실에서의 충동적인 폭발이 이곳에서는 긴박한 감정 폭발로 변모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충돌했다. 욕망과 죄책감, 후회와 다시 타오르는 불꽃이 뒤섞였다. 후회할 틈을 주지 않는군요. 기석이 거칠게 속삭였다. 유정은 그의 셔츠깃을 잡았다. 아까보다 더 단호하고 더 절박한 힘이었다. 시간 없어요. 저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오늘이 지나면 다시 연습장에서 공이나 칠 거예요, 대표님. 빗소리가 천장을 때리는 소리가 격렬했다. 그 소리가 두 사람의 불안정한 감정을 대변하는 듯 했다. 유정의 방은 좁았다. 모든 것이 손에 닿는 거리였다. 테이블 위의 물건, 낡은 스탠드의 노란 불빛, 심지어 서로의 숨결까지도 공간의 압축이 몰입도를 높였다. 기석은 유정을 벽에 밀어붙였다. 낡은 벽지에서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하지만 그 모든 불쾌한 감각들은 유정의 뜨거운 체온에 의해 짓눌렸다. 이번엔 유정은 수동적이지 않았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기석의 몸을 탐색했고 그에게 자신이 원하는 리듬을 강요했다. 유정의 단단한 몸선은 격렬한 움직임 속에서도 유연함을 잃지 않았다.
기석은 그녀에게서 본능적인 야성을 느꼈다. 50년 동안 억눌려 왔던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무언가가 해방되는 것 같았다. 이것은 사랑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오직 두 사람의 몸만이 서로에게 정직하게 반응하는 생존 본능과도 같은 격렬함이었다. 왜 이렇게 급해요? 기석이 헐떡이며 물었다. 유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번엔 그녀가 침대 위로 그를 쓰러뜨렸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몸을 일으켜 기석의 어깨를 힘껏 밀쳤고 그의 무게는 푹신한 침대 속으로 무너져 내렸다. 낡은 매트리스가 스프링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그 삐걱거리는 소리가 빗소리와 뒤섞여 금기의 쾌감을 증폭시켰다. 유정은 더 이상 수동적인 복종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겠다는 강렬한 의지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위로 올라탔고 침대에 누운 기석을 위에서 지배하는 자세를 취했다. 그의 입술은 놀라움과 동시에 깊은 만족감을 담은 채 야릇하게 비틀어졌다. 이제 탐닉은 그녀의 통제 아래 놓였고 유정은 자신이 주도하는 격렬한 탐색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유정은 그의 단단하고 힘있게 솟은 근육을 망설임 없이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탐욕스럽게 그의 몸을 지배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몸을 입술로 가져갔다. 유정의 입술은 그의 가장 민감하고 격렬한 부분에 닿았다. 서두르지 않는 느릿하고 끈적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그의 숨소리가 고통과 쾌락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도록 집요하게 유혹했다. 기석은 유정의 끈적한 탐닉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기석은 유정의 젖은 머리카락을 붙잡고 그녀를 바라봤다. 노란 스탠드 불빛 아래 유정의 눈빛은 쓸쓸함이 아닌 순간의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간과 공간은 완전히 왜곡되었다. 몇 분이 지났는지 몇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빗소리가 잠시 잦아들었을 때 기석은 겨우 유정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숨을 쉬었다. 그의 땀과 그녀의 땀, 그리고 습한 공기가 하나로 뭉쳤다. 긴박하고 위험하며 죄책감마저 쾌감으로 바꾸는 중독이었다. 다시 공쳐야죠. 유정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며칠 후 기석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그는 이미 유정에게 위험하게 중독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 터치, 심지어 땀 냄새까지도 그를 자극했다. 그는 연습장을 향해 차를 몰면서 후회했다. 이 관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시금 욕망에 무릎을 꿇었다. 이번 만남은 유정이 정했다. 다음번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볼까요? 대표님 영역에서요. 그가 예약한 곳은 시내 유명 골프장의 프라이빗 VIP 접대 룸이었다. 방음이 완벽했고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다. 완벽한 금기의 공간이었다. 유정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게 도착했다. 그녀는 캐디 유니폼이 아닌 짙은 색의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몸선은 여전히 단단했고 눈빛은 전보다 더 냉정하고 도발적이었다. 꽤 위험한 선택을 하셨네요, 대표님. 유정이 문을 닫으며 짧게 말했다. 당신 때문입니다. 기석은 긴장으로 목이 메었다. 이 장소는 너무나 공적인 공간의 연장선이었다. 언제 누가 복도를 지나갈지 모른다는 들킬 듯한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유정은 와인잔에 와인을 따랐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 침착함이 기석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이 긴장감이 좋으신가 봐요. 이래야 리듬이 깨지지 않죠. 그녀는 잔을 기석에게 건넸다. 와인의 달콤하고 텁텁한 향이 코를 찔렀다. 기석은 잔을 단숨에 비웠다. 그는 유정을 바라봤다. 억눌린 욕망, 그리고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였다.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냥 캐디 도움이요. 대표님의 잘못된 스윙을 바로잡아주는. 유정은 잔을 내려놓고 테이블 위로 몸을 숙였다. VIP룸은 고급 가죽과 묵직한 카펫 냄새가 났다. 밖은 고요했고 오직 두 사람의 예민한 호흡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유정은 기석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그녀의 동작은 느리고 의도적이었다. 느림의 미학이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밖에서 누가 들을 수도 있어요. 기석이 경고했다. 그의 목소리는 경고라기보다 간절한 기대에 가까웠다. 괜찮아요. 여긴 방음이 완벽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 소리는 막을 수 없겠죠. 유정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VIP룸의 조명은 은은했지만 유정의 눈빛은 마치 야광처럼 빛났다. 그녀는 이번에도 권력의 주도권을 잡았다. 기석은 자신의 지위, 나이, 모든 것이 유정의 손아귀에 놓여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수동적인 쾌락에 완전히 굴복했다. 좁은 공간은 그들의 탐닉을 위한 놀이터가 되었다. 유정의 지배가 시작된 후 그들은 멈출 수 없는 소유의 순환에 빠져들었다. 책상 위는 가장 불안정하고 노골적인 무대였다. 딱딱하고 차가운 표면 위에서 그들의 몸은 마찰음과 끈적한 땀으로 뒤섞였다. 유정은 책상의 모서리에 기대어 기석을 위에서부터 완전히 지배했고 그 수직적인 탐닉은 금기의 쾌감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소파 위에서는 잠시의 해방과 깊은 밀착이 이루어졌다. 부드러운 쿠션에 몸을 기댄 채 그들은 격렬함 대신 농밀하고 애절한 속도로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처음인 듯 탐색했다. 이미 수없이 오갔던 그들의 은밀한 경계였지만 유정의 새로운 지배 아래에서 그 탐색은 낯설고 황홀한 초심으로 돌아갔다. 기석은 그녀의 집요하고 섬세한 움직임에 자신의 몸이 마치 처음 깨어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유정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과 입술은 극도의 정성을 담아 기석의 가장 은밀하고 여린 부분을 다시 학습하듯 입안 가득 품었다. 그의 몸은 처음 겪는 듯한 강렬한 전율에 떨었고 억눌렸던 신음을 유정의 귀에 속삭였다. 창가 근처는 밤하늘의 별빛이나 도시의 불빛을 배경으로 한 가장 적나라한 전시의 장소였다. 빛이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비출 때마다 그들은 숨길 수 없는 흥분과 더 깊은 쾌락을 느꼈다. 장소의 변화는 매번 새로운 전율을 선사했고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고 지독한 중독으로 변해갔다. 장소와 상황이 주는 긴장감과 위험은 이전의 만남과는 차원이 달랐다.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 모든 감각을 극대화시켰다. 들릴 듯 말 듯한 신음과 숨이 멎을 듯한 터치만이 오갔다. 냄새는 와인과 가죽 그리고 위험하게 뒤섞인 땀이었다. 기석은 유정에게 중독되었다. 후회는 잠시였고 다시 욕망이 그 자리를 채웠다. 유정은 그의 공허를 채워주는 구원자인 동시에
그의 일상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독이었다. 세 번째 충돌이 끝났을 때 기석은 모든 힘이 빠진 채 소파에 쓰러졌다. 유정은 곧장 일어나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했다. 그녀는 여전히 냉정하고 침착했다.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예요, 대표님. 유정은 완벽한 캐디 도우미의 모습으로 돌아와 말했다. 다음 연습은 없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짧은 미소를 남기고 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찰나의 소리가 기석에게 현실로 돌아오라는 강렬한 경고처럼 들렸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금기의 리듬을 타고 있었다. VIP룸에서의 위험한 만남 이후 기석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사업에 집중할 수 없었고 유정에게서 오는 다음 연락만을 기다렸다. 그녀의 냉정함과 도발적임은 그를 더욱 깊은 중독으로 밀어넣었다. 기석은 이제 후회 대신 유정과의 관계를 현실로 받아들이려 했다. 모든 것을 잃을 각오까지 서서히 하고 있었다. 위기는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왔다. 기석이 유정에게 건넨 고가 선물에 대한 영수증이 비서에게 잘못 전달되면서 그의 아내가 사적인 만남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집안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기석은 모든 것이 곧 폭발할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다급하게 유정에게 연락했다. 만남의 장소는 다시 처음의 골프 연습장 외곽의 주차장이었다. 늦은 밤 습하고 무거운 공기만이 두 사람을 감쌌다. 유정은 담담했다. 그녀는 기석의 불안한 눈빛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했다. 저 때문에 일이 복잡해지셨군요. 유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기석은 오히려 더 불안했다. 복잡한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나는 당신을. 기석은 결국 사랑한다는 말을 내뱉지 못하고 멈췄다. 그의 감정은 사랑보다 더 원초적인 욕망과 의존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유정이 짧게 웃었다. 사랑? 우린 그런 거 한 적 없잖아요, 대표님. 우린 그냥 순간의 감각에 충실했던 것 뿐이에요. 저는 캐디였고 대표님은 레슨을 받으신 거죠.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정확했고 기석의 무책임한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그는 유정에게서 연민이나 감정의 여운을 바랐지만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냉정한 현실 그 자체였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있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유정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이 단순하고 깔끔한 관계가 좋아요. 복잡한 감정은 필요 없어요. 다시 시작할 수는 없습니까? 기석이 나지막이 물었다. 그는 성공한 기업 대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초라한 남자였다. 유정은 잠시 침묵했다. 주차장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그림자지게 만들었다. 그녀의 눈빛에 언뜻 쓸쓸함이 스쳤지만 곧 사라졌다. 이젠 안 돼요. 레슨은 끝났어요. 제가 원하는 만큼, 대표님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쳤잖아요. 유정은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기석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의 손끝이 마지막으로 그의 손등에 닿았다. 차갑고 건조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열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그녀는 짧고 간결하고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뒤돌아섰다. 기석은 그녀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봤다. 그녀의 단단한 몸선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석은 미련과 후회, 그리고 다시 타오르는 금단의 욕망 속에서 서 있었다. 며칠 후 기석은 결국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관계는 예상대로 파국으로 치달았고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일상은 엉망이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내면의 공허함은 오히려 더 커져갔다. 유정과의 격렬한 만남이 공허를 채워주기는커녕 그 공허의 크기만을 깨닫게 해준 것이다. 그는 절망 속에서 다시 연습장으로 차를 몰았다. 유정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처음 그녀를 만났던 장소의 감각이라도 느끼고 싶었다. 잔디의 냄새, 습한 공기, 타격 소리.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체온과 연결되어 있었다. 드라이빙 레인지에 들어섰을 때 기석은 숨을 멈췄다. 저 멀리 햇볕 아래 잘 다듬어진 잔디 위에서 유정이 서 있었다. 그녀는 다시 흰색 캐디 폴로 셔츠를 입고 낯선 중년의 남자에게 스윙 자세를 지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밝았고 목소리는 예전처럼 단단하고 나긋했다. 마치 기석과의 격렬한 밤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기석은 차마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는 묵묵히 연습 타석에 서서 유정의 움직임을 바라봤다. 그녀는 능숙하게 남자의 자세를 교정해 주었고 그녀의 손이 남자의 손등에 닿을 때 기석은 강렬한 질투와 욕망을 느꼈다. 유정은 레슨이 끝난 후 우연히 고개를 돌려 기석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짧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기석에게 다가왔다. 대표님, 어쩐 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이 정중하고 거리를 두는 톤이었다. 유정 씨. 기석은 할 말을 잃었다. 유정은 그의 옆에 서서 빈 타석의 클럽을 정리했다. 땀 냄새와 푸른 잔디 냄새가 섞여 다시 기석의 코를 자극했다. 유정은 짧게 하지만 강렬하게 속삭였다. 그녀의 눈은 기석이 아닌 저 멀리 날아가는 공을 향하고 있었다. 괜찮아요. 다시 만나도 이건 그냥 연습일 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기석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동시에 새로운 금기의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기석은 그녀의 냉정한 본능에 완전히 굴복했다. 그는 그녀를 미워할 수도 떠날 수도 없었다. 이 위험하고 격렬한 중독은 그의 공허한 인생의 유일한 리듬이 되어버린 것이다.